자, 오늘은 네페스 아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페스 아크는 반드시 봐야 될 이유가 있어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 2년간 삼성전자의 핵심은 뭐였죠? 나노 공정이었죠. 나노 공정을 통해서 동일한 웨이퍼 크기 안에서 반도체를 많이 생산해서 이익률을 높이는 EUV 공정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뭐 그걸로 일본이랑 뒤치락 하면서 유럽에 EUV 장비를 사오네 못 사오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EUV와 관련된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올라간 거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많은 자료들도 그렇고 메모리의 나노화 공정은 약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런 말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왜 그러냐면 일단 이 나노 공정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설비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계속 이제 치킨 게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주도권을 가지고 2000년대 초반부터 한 2010년까지 대만, 일본이랑 경쟁을 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가지고 파운더리를 가지고 이제 TSMC랑 또 이제 치킨 게임을 다시 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나노 공정 경쟁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품들은 다 수혜를 받았고, 앞으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메모리 반도체랑 다르게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후공정, 특히 이제 패키징과 테스팅의 영향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의 나노 공정은 많은 시설 투자,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어 있지만 앞으로 비메모리의 다품종 소량 생산이 진행되면 후공정 수요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공정이 뭐냐면 웨이퍼를 가지고 거기서 막 반도체를 막 만드는 게 이제 전공정이면, 그거를 이제 자르고 포장하고 전기적 성질 완성품, 그러니까 판매가 가능하게끔 만드는 거가 후공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페스가 패키징을 하고 네페스 아크가 테스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페스 아크는 네페스에서 물적 분할된 회사거든요. 근데 물적 분할은 뭐예요? 자식을 출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출가시키냐? 각각 투자를 받기 위해서. 요거는 여기 옆에 또 F1F와 여러 이제 홀딩스의 어떤 분할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방송에서. 자, 그래서 반도체 공정에 따른 산업 분류를 하면 이제 네페스 아크는 후공정에서 테스나와 같은 테스팅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비메모리에서 테스팅 회사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TSMC만 해도 매년 10조 이상 투자를 하고 있고 엄청나게 이제 각광을 받는 분야예요. 특히 이제 고객사가 턴키로 주기 때문에 TSMC 같은 경우도 턴키로 받으면 그거를 직접 후공정 패키징과 테스터까지 같이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또 앞으로는 전공정 후공정 막 나누는 게 아니라 후공정 패키징이 웨이퍼에서부터 들어와요. 설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후공정에서 테스팅을 하면서 분량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피드백을 해서 전공정에까지 컨설팅을 해주는, 그래서 네페스가 패키징을 하고 이제 네페스 아크가 테스팅을 하면서 이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게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아니 뭐 원래 같은 회사였으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사를 하나 올려놨는데 삼성과 인텔, TSMC가 주목하는 반도체 패키징, 이렇게 각축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페스는 물적 분할된 회사고요. 대부분이 전력 반도체 테스팅인데 전방 산업은 지금까지 휴대폰이기 때문에 휴대폰 시황에도 영향을 받고, 또 대부분의 매출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휴대폰 시황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페스 그룹은 지금 엄청나게 시설 투자가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제가 좀 싫어하는, 저는 투자가 막 들어가면서 당장 돈 못 버는 회사를 싫어하는데, 근데 이 회사는 좀 봐야 되는 게 뭐 아니면 도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잘 되면 대박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볼 수가 없는 회사다. 제가 사시라 파시라 이 얘기가 아니라 공부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9번이 핵심인데, 고객사인 삼성전자 포함해서 대부분의 대형 반도체 고객들은요, 설비가 구축된 곳에 물량을 줘요. 그러니까 설비가 구축돼 있지 않으면 물량을 안 줍니다. 그래서 지금 네페스랑 네페스 아크가 돈이 급하고 시설 투자가 막 들어가야 되고 돈을 또 많이 벌기 위해서 물적 분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팬아웃 설비를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끔가다 이제 테마성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 거는 차량용 반도체에서 라이다 관련해서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테마성으로 잠깐 그냥 요거는 알고 넘어가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핵심이 이겁니다. WLP, PLP 팬아웃인데 쉽게 말하면 팬아웃이 좋은 거다. PLP 방식의 팬아웃을 얘네가 계속 하려고 지금 시설 투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얘기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팬아웃은요, 쉽게 말하면 출력 단자를 늘리기 위한 기술인데, 이게
칩이 고성능으로 가면서 팬아웃 기반으로 패키징을 해야 저렴한 원가로 패키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막 쓰고 있는 것도 PLP 팬아웃 공장을 설립해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퀄컴의 칩 양산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자꾸 돈이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가면서 이익도 많이 못 벌어오는데 제가 보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팬아웃 공장을 통해서 퀄컴 수주를 받으면 2021년에 한번 잘만 하면 2023년에 또 대박이 터질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페스 아크는, 네페스가 패키징, 네페스 아크가 테스팅인데 주로 전력 반도체를 해서 휴대폰 칩에 들어가고, 근데 이게 향후에 앞으로 한 10년간 나노 공정보다는 여기서 후공정에서 패키징과 테스팅이 굉장히 유망하기 때문에 같이 봐줘야 되는 회사고,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이게 지금 퀄컴의 수주를 잘 해서 들어가면 지금 팬아웃을 하는 것은 얘네밖에 없기 때문에 큰 상장이 기대가 된다. 하지만 수주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 아주 어려워질 수도 있다. 왜냐면 돈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